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쓰기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장문이 4급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생소하죠. 단어 하나 주고 문장을 쓰라고 하는데 일단 단어 뜻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문장까지 어떻게 써?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쓰기는 앞으로 5급, 6급을 내다보면서 내가 기초를 좀 잘 쌓아야겠다 생각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문제로 접근을 할 겁니다. 오늘 세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오늘 적중 문제 보고 사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단어를 보고 내가 어떠한 진행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순서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자가 오늘은 형용사 위주로 좀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사랑 명사 같은 경우는 주술목으로 명확하게 갈 수 있는데 형용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감정적인 걸 표현하는 문제들이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한번 세워보는 차원에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어를 볼 거예요, 오늘. 근데 4급 치고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시험에 나올 법칙한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이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맞추면 다른 사람들이 틀리는 걸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앞서서 우리가 장문의 경우에는요. 어쨌든 나는 무조건 문장을 쓴다. 주어, 수러, 목적어 뭐라도 나는 쓴다. 이게 대충 형용사라면 我很什么라도 쓰겠다.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구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难受得以着急 다 아시나요? 형용사예요. 难受 같은 경우는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실망하다, 좌절하다, 힘들다라는 뜻이고요. 得意는요. 이게 이제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외국인한테 이 단어를 설명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得意, 득이양양하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 득이양양하다라거나 이런 이제 고급 한국어 표현이죠.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득이양양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내가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을 얘기를 할 때 득이양양하다라고 쓰거든요. 그 得意예요. 자오지는 많이 비해자오지 조급해하지 마 이렇게 많이 쓰죠. 비해자오지 써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길게 쓰고 멋있게 쓰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 4급에서 원하는 건 출제자가 네가 이 단어가 어떠한 구조로 쓰이는지 알아? 얘가 형용사인 줄 아니까 네가 헌을 붙인 거지. 얘가 동사인 줄 아니까 주어 뒤에 쓴 거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거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된 보기에 품사와 뜻이에요. 뜻이 아니라 품사 먼저 보셔야 한다는 거죠. 품사에 따라서 문장에서 얘가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지니까요. 형용사, 오늘은 제가 형용사 위주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견딜 수 없다면 我很难受만 쓰셔도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답 점수 줘요. 그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주어랑 수어를 만들어야겠다. 我很难受 주어가 있고 很难受 수어가 있는 거니까요. 비쌀.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난쇼라는 걸로 만약에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비쌀을 쓸 수도 있고요. 제시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수어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더워. 그럼 오늘 너무 더워. 예쁘다라는 형용사 나오면 그녀는 굉장히 예뻐. 이렇게 그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뻤는데 크고 나서는 더 예뻐졌어. 이렇게 문장 확장은 기본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거죠. 형용사 수로 사용법이요. 오늘 세 문제가 다 형용사예요. 근데 이 형용사를 세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법을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준페이창을 쓰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볼게요. 他很难受 하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제가 오늘 들고 왔기 때문에 觉得 이것도 하나 배우시는 거죠. 他觉得很难受 굉장히 좀 난감함을 느꼈어 하고 간주에나 觉得 같은 거 쓰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比赛的结果 경기의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랑이요. 우리가 이제 쓰기 일부분 할 때 문법 할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랑 같은 거 쓰시는 것도 결과가 이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많이 쓰거든요. 别难受了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 还有很多机会呢. 아직까지 기회가 많잖아. 아까 제가 비엘자오지 쓸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부정적인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좌절하지 마. 너무 조급해하지 마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형용사 사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득이양양하다. 이건 좀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죠. 똑같습니다. 타면 这个人,那个人,他的妹妹,他的姐姐, 다 주어는 뭐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죠. 똑같아요, 형용사. 자, 看起来 보기에 굉장히 더워 보여. 아, 되게 그 물건 보기에 되게 비싸 보여. 형용사를 수식할 때 看起来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쟤 지금 되게 득이양양해 보인다. 이렇게 看起来 쓸 수 있다라는 거. 很真非常보다 조금 더 다른 활용법과 강조용법이죠. 그게 질러예요. 漂亮질러. 질러 쓰시면 극에 달하다 라고 해서 형용사 뒤에 질러를 쓰는 방법이죠. 他看起来很得意, 굉장히 득이양양해 보여. 他获得了很大的成功. 요것만 쓰셔도 되는데 조금 확장, 왜냐면 좀 우리가 조금 이제 초기, 기초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확장돼서 어려운 표현으로 좀 가볼게요. 성공을 거뒀어. 그래서 득이양양해. 그냥 득이양양한 게 아니라 得意极了. 그죠? 그다음에 这是他一生中最得意的时候. 일부러 좀 고급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득이양양한 때, 아니면 이 순간이 그 일생에서 가장 난감한 때야. 难受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这是 누구누구 一生中最什么什么的时候. 이거는 사급에서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어서 고급 느낌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오지, 비엘자오지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점수 잘 못, 엄하게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걸 형용사인지 알고 부정 명령문으로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렇게 썼다라는 거, 활용법을 안다라는 건 이 단어를 이해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점수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조금 고급 표현 갈게요. 형용사 뒤에 이 덜을 붙이면 뭐뭐 하게가 됩니다. 그죠? 질서정연하다가 덜을 붙이면 질서정연하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자오지더 카라이엔 쇼비아, 이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요. 그 손목시계를 한 번 봤어요. 그 한 번이라는 거, 이엔 같은 거 이런 거 썼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고급 표현으로 참고하시고요. 그가 늦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죠. 所以 심리 十分着急. 헌전이랑 똑같은 표현이 헌전 쓰시면 돼요. 그 대신에 조금 고급 표현으로 十分을 써봤습니다. 这个人做什么事都着急. 여러분이 의문사 플러스 또 같은 경우 쓰시는 거 조금 회화에도 그렇고 고급으로 중급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아, 什么都可以, 다 괜찮아, 什么都好, 어디든 좋아, 哪儿都好, 누구든 좋아, 谁都好,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뭘 하든지 다 조급해. 做什么事都着急.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형용사 나무 헌을 쓰시면 돼요. 내가 조금 점수를 높이고 싶어. 나는 좀 점수 나는 5급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4급 한번 쳐보는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급 표현으로 기억해서 문장 쓰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단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작문을 해요? 이 어휘에 활용도를 아느냐, 역할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 품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웠던 형용사는 정도부사로 수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단어를 공부하실 때도 4급이잖아요. 이제 단어를 많이 외워놨는데 내가 품사 없이 외워놓은 것보다 나중에 그럼 5급, 6급 가서 수습하기 힘드시거든요. 지금 초급 단계에서 단어를 외우실 때 조금 많이 나오는 쉬운 단어들은 품사랑 같이 기억을 하세요. 어렴풋이 뜻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형용사구나, 먹다, 동사구나, 아니면 책상, 이건 명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명사는 주어로 쓰이고 목적어로 쓰이고 동사랑 형용사는 수로로 쓰이고, 이거 개념을 조금은 4급에서 명확하게 잡아두라고 해서 쓰기 1부분, 쓰기 2부분 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4급 때부터 내가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쓰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